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발일정 아나운서 송규아입니다. 오늘은 신용보증기금과 상환전환 우선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복잡한 법정 문제, 오늘도 법무법인 발일정 대표 변호사 김용현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오늘 처음 나오는 단어부터 조금 어려워요. 어렵죠. 예. 상환전환 우선주. 이게 뭐죠? 그러니까 단어를 끊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상환. 예, 빚을 갚는다. 전환. 빚을 시킨다? 주식으로 바꾼다. 우선권이 있다. 우선권이 있다. 좋네요. 예. 제가 이 주제를 오늘 왜 했냐면 요즘 최근에 이게 스타트업 회생 파산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요? 네, 스타트업 회생 파산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신용보증기금에서 상환전환 우선주로 투자한 일이 많거든요. 거기에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내용증명이라든지 독촉 이걸 받는 회사들이 요즘 최근에 많이 발생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주제를 선정하게 됐거든요. 신용보증기금에서 이 상환전환 우선주 형식으로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최근 그러니까 신용보증기금은 대부분 보증서 발급기관인데 자치적으로도 RCPS로 투자를 많이 해요. RCPS로 투자를 하면서 투자계약서를 많이 작성하거든요. 그리고 보증서 발급할 때는 책임이행각서, 성실이행각서 이런 각서를 많이 징수합니다. 최근에 연대보증 제도가 없어져서 그 신용보증기금에서 그 보증서 발급할 때 연대보증은 세우지 않지만 그 이외에 책임이행각서, 성실이행각서, 주주간 투자계약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그 투자금 회수하는 그런 권리 보장책을 많이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업이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이렇게 밟게 되면 신용보증기금의 투자금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게 돼요? 말 그대로 상환전환 우선주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에요, 주식. 그러니까 회생 파산할 때는 상환전환 우선주 RCPS를 주식으로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그 회생 파산할 정도 되면 그 회사는 자본 잠식이거든요. 자본 잠식이면 주식의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용보증기금 입장에서도 투자금이 거의 제로인 거죠. 그러니까 투자금이 제로인데 최근에 유동성이 풍부할 때 신용보증기금에서 RCPS로 투자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스타트업 같은 회사들이 많이 회생 파산 넘어오니까 언론에서 많이 나오긴 하는데 신용보증기금 지금 손실률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손실률이 큰 반면에 채권 회수는 안 되고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에서 그 회사는 회생 파산이 되었지만 이런 주주간 투자계약 성실이행각서 그걸 토대로 해서 그 대표이사에 대해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다든지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법적 조치가 요즘 많이 실행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좀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스타트업에게도 이런 영향이 있는지 저는 몰랐어요. 맞습니다. 지금 강남 쪽에서도 스타트업 쪽에 많이 회생 파산이 이루어지니까 아마 상가 공실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테아렌노 쪽으로 이사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스타트업들이 잘 돼야 되는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야 경기도 좀 활성화되고 발전도 되고. 최근에 이런 문제로 관련된 실제 사례들이 있다고 좀 들었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 최근에 제가 상담하고 자문한 건이 어떤 건이 있었냐면 다른 법무법인 통해서 이게 파산 절차를 밟은 거예요. 파산 절차를 밟았는데 그분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0억을 투자받을 때 그 주주간 투자계약을 면밀히 검토를 하지 않고 파산 절차를 밟게 된 겁니다. 근데 주주간 투자계약서를 면밀히 봤더니 회생 파산할 때는 이미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동의를 받게끔 하는 그런 계약이 체결돼 있었어요. 근데 계약서를 면밀히 안 보니까 그런 걸 잘 몰랐겠죠. 잘 모르고 그 법무부에서도 잘 모르니까 그냥 파산 신청을 했고 그 파산 선고가 났어요. 났으니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왜 우리 동의받지 않고서 파산 신청을 했냐, 그리고 왜 파산 선고가 났냐 하면서 그 이해관계자라고 있거든요. 이해관계자가 결국에는 연대보증인인데 대표이사가 그 법인 채무에다 연대보증을 세우게끔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계약 위반이 되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서 그 주식을 대표이사가 사는 그런 계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본 잠식 상태인 주식, 실질 가치가 전혀 없는 주식을 그 대표이사가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수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쉽게 말해서 손해배상 청구의 개념인 거죠.
약속을 안 지켰으니 네. 명목은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지만 실질은 손해를 물어 다오 10억을. 손해배상 청구네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내용 증명을 보내고 신용보증기금에서 독촉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보면서 그 스타트업 파산할 때는 네. RCPS 이런 법률 관계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회생이나 파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네요. 예, 주주간 투자 계약에도 그런 게 많이 돼 있고 네. 정관에도 많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정관에도 회생 파산할 때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쳐야 된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일을 많이 안 해본 법무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 간과하고 그냥 막 신청을 하는 거예요, 법원에. 그쵸. 근데 익숙하고 당연하니까 오히려 예, 꼼꼼하게 체크하지 못하고. 잘 몰라서 그러는 거 태반이겠죠. 잘 몰라서. 그럼 나중에 회사는 파산 났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대표이사 개인이 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그렇죠. 생기는 거죠. 그 이후에 이걸 해결하려고 법무법인을 찾아다니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계약서를 위배한 게 너무 명백해서 너무 명백해서 이게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 들 경우가 많아요. 예. 최근에 이런 문제가 좀 자주 발생하고 있나 봐요. 맞습니다. 그 예. 이유가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스타트업도 많이 지금 회생 파산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 현금이 많지 않아요. 현금이 많지 않으니까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계속 투자가 일어나야 이 회사가 존속하는 거지. 맞아요. 처음에 스타트업은 처음에는 영업이익이 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요. 계속 몇 년을 투자를 해야 그 이후에 영업이익이 나는 구조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 경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둘째로 이 투자계약서라든지 성실이행각서, 책임이행각서를 대표님들이 잘 간과를 하는 거죠. 그 부분에 잘 면밀한 법적 검토가 없고 하니까 신용보증기금 입장에서는 지금 투자하고 회수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상당히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그 대표이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지금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신용보증기금에서 투자를 받은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좀 대처를 하면 좋을지 좀 팁 같은 걸 알려주신다면요? 저 같은 경우도 스타트업 회생 파산을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회생 파산으로 제가 선임해서 진행한 건 몇 건이 안 돼요. 왜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그 주주간 계약서. 저는 이 내용을 너무 잘 알으니까 주주간 계약서하고 성실이행각서, 책임이행각서 다 검토를 하잖아요. 네. 검토를 하면 결국에는 신용보증기금이라는 이 투자자한테 통지라든지 네. 뭐 알려준다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미리 사전에 알려주고서 회생 파산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장애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자문을 쭉 해주면 대부분 선뜻 회생 파산을 접수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죠. 네. 그렇군요. 변호사님 오늘 정말 유익한 정보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이와 관련해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회생 파산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네. 마무리할 때도 이게 상당히 면밀히 검토를 하고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무리할 때 검토할 법률적인 문제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거든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계약서도 검토해야 되지만 세금 문제도 검토해야 네. 되고 그 대표이사 개인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요소를 다 검토해 본 후에 그렇죠. 절차를 진행해야 뭐 회사를 살렸고 뭐 회사가 파산 선고났다 하더라도 대표이사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법적 분쟁에 휘말려서 네. 이게 계속 그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면 이것도 상당히 좀 안 좋은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뭐 기업 회생이나 파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을 네. 우리 이제 유튜브 촬영할 때 초창기부터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좀 나요. 네. 또 이제부터 시작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화이팅 하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네,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